이코노미 14시간 반 북극 항로를 겪었는데 핀란드까지. 네네. 원래 핀란드 9시간이면 가지 않았어요? 런던이었네요. 아, 네. 런던이었어요. 네. 고민네? 갑자기 고민네? 이거 뭐야? 글로바르 그 기분인가 봐. 오이무입니다. 오이무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비행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했잖아요. 그 비행기 타실 때의 룩과 네. 약간의 그 연관이 있습니까? 연관은 없는데 뭔가 오늘 약간 하늘과 구름 같은 느낌으로 우리가 그리고 여기 내 안에 인어는 약간 그 창문 같은 느낌인가? 몸으로 갖다 맞췄나 우리 지금? 아니 근데 나는 이거 생각 못했어. 하늘과 구름이라는 거는. 좀 그런 느낌이 나는 것 같아. 웬일이야? 저 오늘도 안 내가 막 이렇게 하고 있어야 되나? 사실은 이런 걸 얘기할 생각을 별로 안 하고 있다가 얼마 전에 이랑 씨가 언니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만큼 사람들이 비행기나 비행기 표 끊는 거, 비행기 좌석, 비행기에서 시간 보내는 법 등등등 여러 가지 비행기에 대한 것을 알고 있지 않더라 라는 말을 해서. 맞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사실 우리가 비행기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처럼 비행기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게 그렇게까지 포인트네요. 많이 비행기에서 시간을 보내는 거라든지 편안한 자리를 잡는다든지 이런 거가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긴 하죠. 저희가 알고 있는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는 비행기에 대한 여러 가지 꿀팁을 아낌없이 오늘 풀어보는 시간이 될까 합니다. 그렇습니다. 최근에 또 저희가 비행을 하고 왔기 때문에. 맞아요. 좀 단거리 비행 하셨고 저는 장거리 비행 했는데 근데 참고로 어떻게 된 일인지 이 오이무를 찍기 직전에 저희가 또 비행기 표를 끊었잖아요. 함께 다음 해에 갈. 네. 네, 갑자기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네네네. 계속 약간 비행기랑 연관이 되는 오늘 하루에 진정성을 또 획득하지 않았나, 저희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어떤 항공사를 주로 이용하는지부터 얘기하면 좀 재밌을 것 같은데. 크게 봤을 때는 그게 스타 얼라이언스와 함께 할 것이냐. 그쵸. 아니면은 그 대한항공이 하는 그 항공팀 이름이 뭐였죠? 스카이팀? 스카이팀. 왜냐면 마일리지를 한 곳에 쌓으면 그 마일리지로 친구 항공사, 맞아요. 그 동맹 항공사들의 표를 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어떤 대륙의 무슨 항공편을 좋아하느냐를, 항공사를 좋아하냐 생각했을 때, 이제 거기서 난 아시아나에 충성하겠다, 대한항공에 충성하겠다가 정해졌었는데, 근데 또 잠깐 경제적인 얘기 넘어가자면 아시아나의 인수전이. 그쵸. 이제 그래서 아시아나나 대한항공이나 그게 그거가 됐고, 근데 저는 이게 뭐 스카이팀으로 갈 것이냐, 뭐 아니면 스타 얼라이언스로 갈 것이냐,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사실 내가 마일리지에 연연하는 삶을 살 것이냐, 살지 않을 것이냐. 맞아. 요거부터 결정하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지금 되게 대한항공 마일리지에 연연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래서 대한항공 뭐 마일리지가 쌓이는 신용카드를 쓴다든지 애지간하면 그러니까 가격 차이가 많이 나지 않으면 대한항공을 탄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저는 요즘 살고 있는데 어떠세요? 저는 아시아나에 좀 그렇게 충성을 다하고 살았다가 그게 근데 길게 봤을 때는 그럴 수도 있거든요. 마일리지 항공권을 받아서 이득 보는 가격이랑 근데 그거 신경 안 쓰고 그때그때 최저가 항공권을 사서 그간 이득 받았던 거를 생각을 했을 때 비슷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요즘은 그냥 그때그때 제일 내 스케줄에 맞고 싼 거를 마일리지랑 상관없이 좀 타고 있어요. 특히 여행에 관련돼서는 뭐 내가 대한항공이니 아니면 아시아나니 아니면 뭐 내가 메리어트니 그거를 내가 충성을 바친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좀 피로한 일이 될 수도 있긴 있어요. 그쵸. 그래서 저는 그 대한항공의 시스템을 내가 정말 들어갈 것이냐 마일리지 쌓는 걸 내가 정말 할 것이냐 저는 그런 식으로 얽매이는 거 좀 싫어하는 사람이잖아요. 신용카드 싫어하시는데 그래서 좀 고민을 했었는데 일단은 지금은 저는 이제 자유가 조금 제약된 근데 그 덕에 최근에 대한항공과 꽤나 즐겁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맞아요. 리워드를 얻으셨죠. 충성을 바친 대가로. 그 맞습니다. 얘기를 좀 이번에 자세하게. 네, 제가 이번에 장거리 비행을 했는데 장거리로 그러니까 제가 런던인 파리아웃을 프레스티지로 타고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니까 프레스티지석이면은 그게 비즈니스인가요? 프레스티지가 비즈니스죠. 근데 이제 대한항공이 뭔가 1등석이 좀 없어지고 있는 추세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프레스티지가 가격이 오히려 살짝 높아지면서 그냥 약간 양분화, 극단 이쪽 끝 저쪽 끝 이렇게 가는 느낌인데 현금으로 구입하면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요즘 비행기표가 너무 비싸져가지고. 와, 세상에. 근데 저는 뭐 제 삶에 있어서 그거를 이제 현금을 주고 갈 일은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요. 마일리지로 제가 그동안 신용카드를 써서 모은 마일리지로 요거를 이제 구입을 한 거죠. 마일리지로 구입을 해가지고 마일리지로 왔다 갔다 했는데. 구입이라고 한다는 거니까 업그레이드가 아닌 그냥 네, 아예 프레스티지 석을. 마일리지로. 네. 그럼 얼마 들어요? 유럽 왕복이? 62,500 편도에. 편도에? 62,500씩 드는 것 같아요. 125,000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 그리고 저는 이제 비수기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좀 저렴한 마일리지로 다녀올 수 있었던 거죠. 또 하나의 팁이 될 수가 있는데 마일리지를 사용할 때 이코노미로 유럽 왕복이 만약에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로 직항을 끊어야 된다고 하면 현금으로 프레스티지를 끊을 경우에는 뭐 한 좀 싸게 끊으면 뭐 700에서 비싸면 뭐 1,000만 원 이렇게 되니까 이제 가격은 이제 2배가 훨씬 넘어가는데 이거를 마일리지로 환산을 했을 때 뭐 한 7만 대 12만 5천 이렇게 되면 이게 2배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굳이 가성비를 따지자 하면 좀 왕복을 좀 장거리를 프레스티지로 왔다 갔다 마일리지로 하는 게 나름대로 이득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일리지를 쓰는 사람들의 꿀팁 중에 결국은 비즈니스석을 이제 끊을 때 마일리지가 가장 가성비 좋게 쓰일 수가 있다. 근데 저희가 이 얘기를 정말 길게 하게 될 것 같아서 뒤에다 하자고 미리 써놓기까지 했는데 결국 했네. 참을 수 없었어. 했네. 참을 수 없어. 왜냐면 내가 마일리지를 갔다 왔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또 그 다 진정성 때문이야. 최근에 갔다 왔거든. 그래서 근데 쉽게 나지 않아요. 아세요? 맞아요. 마일리지로 이코노미는 굉장히 쉽게 끊을 수 있는데 마일리지로 프레스티지는 저는 대기 걸어놨다가 한참 후에 나오고 막 이랬었거든요. 1년 전에 오픈되죠. 네. 근데 거의 1년 전쯤에 대기를 걸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가는 거는 1년 전에 딱 끊었고요. 그리고 오는 거는 거의 1년 전에 대기를 걸어서 한 비행기 타기 뭐 한 2달 전쯤에 대기가 풀렸던 것 같아요. 이 질문 안 할 수가 없겠네요. 네. 마일리지로 탄 프레스티지. 네. 좋았습니까? 좋았습니다. 저는 늘 장거리 비행 전에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편인데 그랬죠. 이번에는 장거리 비행기를 타기 전에 스트레스가 전혀 없는 거예요. 전에? 네. 전부터? 네. 그러니까 막 뭔가 내 옆에 어떤 사람이 앉을 것이고 이런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을 필요가 없는 게 일단 옆자리도 다 이렇게 어긋나 있는 자리여가지고 요즘 막 이렇게 약간 캡슐처럼? 네네. 네, 막 그렇게 돼 나만의 있더라고요. 공간이 이렇게 딱 생기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엄마? 그래서 별로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요즘에 대한항공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모닝캄이 되었어요. 모닝캄이 대한항공의 그 시스템, 저기 회원 시스템 이름. 대한항공 라운지를 이용을 할 수 있고 내가 비즈니스를 타지 않아도 그리고 뭐 그런 좋은 점들이 있어요. 그 짐이 다른 것보다 빨리 나오고 충성의 대가로 확실하게 주네요. 네, 근데 충성의 대가라고 하기엔 또 저는 모닝캄이고 일반석을 탔는데 비즈니스를 탄 친구들이랑 같이 도착을 한 적이 있는데 비즈니스 짐이 나오고 모닝캄 짐 한 40분 정도 있다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무리 모닝캄이어도 그냥 돈 더 내고 네, 그러는 게 짱이다. 그쵸? 일반석보다는 아무래도 비즈니스가 더 빨리 나올 수밖에 없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행기가 전 세계의 지금 시장 경제 네. 자유시장 경제의 그 잔혹함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맞아요. 이동수단 중에 하나다. 이코노미에 있을 때의 그 실려가는 느낌이랑 비즈니스에서 그 약간 내가 여행을 즐기는 요 느낌이 되게 판이하게 다른데 저희가 이제 오늘은 사실은 비즈니스 찬미를 하기에는 저희는 또 이코노미에 비즈니스는 그냥 한 번 탔어. 한 번 그냥 탔어, 이랑이. 그러니까 우리 박수 쳐주자. 이코노미가 짱인 것 같아요, 저는. 왜냐면 그 가격 차이를 내가 뭔가 겪고도 그 가격 차이를 안고도 계속 비즈니스를 탈 깜냥은 난 또 아닌 거야. 나는 이코노미 사랑하는 거야. 아니 우리가 비즈니스 타려면 세상에 추천서 몇 개를 써야 돼. 그쵸. 거의 책을 몇 권을 말도 팔아야 안 되는 거야. 그냥 계속 이제 마일리지 열심히 모아서 한 번씩 비즈니스 탈 건데 맞아. 결론적으로 저는 이코노미 인간이고요. 네. 이코노미를 길게 타기 위해서 맞습니다. 어떤 꿀팁 같은 거 있으실까요? 저는 이제 오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생각해온 여러 가지 그간의 비행 거시기들을 전부 얘기해볼까 하고 있는데 뭐 단거리의 경우에는 사실은 뭐 그냥 좀 잠깐 좁은 데 앉아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유럽이 요즘 최근에
그 러시아 건 때문에 죽여줘. 북극 항로를 쓸 수 없어서. 북극 항로 무슨 소리냐? 지구가 이렇게 동그랗지 않습니까? 뭐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분도 계실 수도 있겠지만 지구가 동그랗다는 우리 기본 전제를 깔고 해요. 그럼 이제 비행기가 이렇게 날면 빠를 거 아니에요. 북극 항로. 근데 여기 막아버린 거예요, 러시아. 그래가지고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거죠. 몽골 뭐 이런 데로. 그러면은 요즘 유럽이 그래서 논스톱으로 14시간 14시간 반 걸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비즈니스를 택하긴 했어요. 그게 너무 길어지니까 저는 차라리 단거리면 괜찮은데. 네. 제가 작년 여름에 핀란드에 갈 때 이코노미 14시간 반 북극 항로를 겪었는데 핀란드까지. 네네. 원래 핀란드 9시간이면 가지 않았어요? 런던이었네요. 아, 네. 런던이었어요. 네. 고민네? 갑자기 고민네 이거 뭐야? 오늘 기분이 약간 갑자기 일본 쌍년 글로바르 그 기분인가 봐. 글로바르. 고민네? 고민네? 10시간부터 사람들이 미쳐가는 이코노미 사람들이 약간 폭동을 일으키기 직전인 상황 같은 걸 보면서 저도 그 지난번 장기 비행에 제가 이코노미에 갖고 있는 노하우를 전부 썼어야 했어요. 그것은 아마 되게 비슷한 게 많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예전에 창가 자리에 집착했거든요. 창문, 창가. 장거리 비행도요? 여러 가지. 장거리도요. 그리고 장거리일수록 더더욱 저는 좀 구석에 이렇게 파묻히는 걸 좋아해서 사람 2명이 그냥 있고 그 안에 파묻히는 게 오히려 좋았어요. 중간에 딱 한 번 화장실 간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거기 약간 스페이스가 조금 더 생기기도 해요. 네네네. 요 왼쪽에. 근데 이제는 몸의 불편이 정서적인 불편을 넘어서서 끝자리에 앉아서 화장실 마음껏 가기, 실컷 뒤쪽으로 가서 화장실 쪽에 가서 스트레칭하기, 그리고 물 달라고 승무원 선생님한테 띵동띵동 안 누르고 그냥 받으러 가기. 그렇게 해서 전 이번에 가장 제가 썼던 새로운 팁 중에 하나는 빈 물병이었어요. 열몇 시간 비행을 하면 수분이 정말 많이 필요하고 또 안 마시면 막 두통 오고 맞아요. 그래요. 네. 물이 진짜 중요한데 많이 마셔야 돼요, 여러분. 근데 이 되게 조그만 거 하나밖에 안 주잖아요. 기내식 먹을 때. 요거 갖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서 그냥 정중하게 텀블러에 혹시 물을 좀 담아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초반에 얘기해서 저는 그러면은 물이 일단 500ml 정도 마음껏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빈 통은 얼마든지 갖고 타도 되니까. 그래서 그건 저도 이번에 처음 시도해본 거였고 굉장히 만족스러웠어요. 저는 물병 포인트에서 지금 깜짝 놀랐는데 저보다 하나 위이신데 저는 게이트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무조건 물을 500짜리를 2개 정도 구입을 하는 편이에요. 뭐 하나 살 때도 있고 2개 살 때도 있는데 근데 이거보다 사실 물병을 가지고 가는 게 환경을 위해서는 훨씬 좋은 결정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환경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그것도 그런데 그것도 있어요. 그 갤리라고 하죠. 그 이것저것 담아져 있는 거기가 되게 한정적이어서 모두가 그렇게 물을 500ml씩 달라고 하면 물을 줄 수가 없대요. 네, 맞아요. 사실은. 맞아요. 네, 그래서 저도 이건 저의 나름의 되게 딜레마인데 5인무니까 얘기할게요. 내가 내 익숙한 물병에 환경도 좀 덜 해치면서 물을 받을 것이냐. 근데 물을 나한테 주는 게 난처할 수도 있어. 다른 사람들이 다 달라고 하면 물이 바닥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500ml를 사서 들어가는 것도 그 굉장히 좋은 절충안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2가지 사실은 둘 다 들고 있습니다. 둘 다 좋은 것 같아요. 네. 둘 다 좋은 방법인데 아무튼 나만의 어떤 수분 섭취를 위한 방식을 하나는 가지고 있으면 되게 좋겠고 맞아. 저의 제일 꿀팁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누코노미. 누워서 가는 이코노미라는 뜻이잖아요. 네네. 근데 최근에는 사실 누코노미가 좀 어려워졌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이 여행에 대한 수요가 폭발을 해가지고 그렇죠. 최근에는 거의 비행기가 풀북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비즈니스도 다 풀북이고 막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제가 코로나 이전에 많이 쓰던 방법인데 막 이렇게 비행기를 찾아보면 요 편이 있고 요 편이 있어요. 근데 누가 봐도 뭐 오후 2시에 출발하는 거 훨씬 많이 타게 생긴 거예요. 그쵸. 오후 8시에 출발하는 것보다. 그리고 가격도 차이가 별로 안 나고 그럼 저는 오후 8시에 출발하는 걸 타는 거죠. 그러면서 자리도 저는 일부러 아무도 지정하지 않은 제일 끝자리. 제일 끝자리. 맨 뒷줄. 네. 오. 맨 뒷줄이나 맨 뒷줄에서 하나 앞. 왜냐면 맨 뒷줄은 그 좌석이 젖혀지지 않아서 네, 아예 지정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아예 좌석이 젖혀지지 않아서 지정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 비행기가 풀북이 아니면 이 자리는 비어있다는 뜻이 되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면은 마음껏 그쵸. 네. 마음껏 내가 뒤로 젖혀도 되는데 그냥 내가
마음껏 뒤로 옮겨도 된다는 뜻이 되기도 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는 비행기를 거의 제일 마지막에 타요. 왜냐면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탈 수 있을지 내 뒤로 알고 있으면 아, 내가 저 자리를 사용해도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가 각이 좀 서잖아요. 그래서 좀 비행기를 마지막 부분에 타는데 뒷좌석 쪽이 좀 허웅하게 비어있다. 그러면 이건 누코노미가 가능한 비행이 되는 거죠. 아니면 제가 만약에 2명이 같이 여행을 가요. 2명이 같이 여행을 가는데 비행기가 완전 만석은 아닐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때는 블락 지정이라고 해가지고 블락 지정. 자리가 이렇게 3개가 있잖아요. 네. 좌석이 3개가 있으면 333. 이 중간 자리를 빼놓고 요 자리랑 요 자리를 지정을 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 앉고 친구는 여기 앉고 그럼 요 자리는 비겠죠. 근데 중간 자리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지정을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거의 없죠. 그리고 또 좀 뒷자리면 그러니까 공항에 와서 좌석 지정을 당하는 사람들도 그 자리까지는 안 오는 경우가 많고. 그렇네요. 그래서 이제 셋이 앉아서 갈 자리를 둘이 앉아서 조금 더 한랑하게 갈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생기기도 하고요. 근데 이거는 실패하면 그냥 중간에 다른 사람이 앉아서 뻘쭘하게. 근데 사실 상관없잖아요. 우리 비행기 혼자 타는 데면 어때요? 맞아. 그래서 그냥 그렇게 가기도 하고요. 중간에 정말 다른 사람이 앉았던 적도 있고 중간이 블락 지정이 성공해서 저는 되게 행복하게 둘이서 세 자리를 사용하면서 간 적도 있어요. 돌아가면서 누울 수도 있어요. 한 명 다리에 눕는다든지 뭐. 너무 사이 좋은 거 아니야? 나랑 그런 적 없잖아. 다리에 누울 수 있잖아 근데. 아니 누구랑 그랬냐는 거야. 농담입니다. 네. 진담이고 농담이다. 근데 요즘은 조금 힘들 수 있다. 이게 이제 상황을 보셔야 된다. 이게 분명히 비행기에 대한 수요가 또 낮아지는 때가 올 거거든요. 그럴 때 상황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 재밌네요, 역시. 비행기 얘기 하고 싶은데. 비행기 얘기 우리 되게 설 게 많다. 근데 이것도 많이들 아시겠지만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비행기를 샀을 때 좌석 지정을 바로 하려고 하면 돈을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특히나 그 저가항공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지금 이랑 씨가 얘기한 꿀팁들이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는데 보통은 비행기가 뜨기 24시간 전에 티켓이 열리잖아요. 공짜로. 체크인이 열리죠. 네, 체크인이 열리죠. 그때에 뭐 2시 반 비행기다라고 하면 전날 2시 반에 딱 열어서 그때에는 꽤나 원하는 좌석을 고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24시간 룰 물론 항공사마다 다를 수 있지만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남겨두고 싶다면 저희가 그 비행기표를 우리가 살 때 한 가지 사이트에서만 검색하고 다음날 일어나서 또 검색하고 구입하고 이거 하지 마시고요. 아, 네, 이거 중요하죠 요즘. 2가지 사이트 3가지 사이트 정도에서 보시고 저는 스카이스캐너랑 네이버 항공 이런 거 많이 보거든요. 저는 똑같은 상황에서 스카이스캐너랑 인터파크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렇게 보시고 쿠키 삭제하신 다음에 구입하시는 걸로. 아니면 다른 여러분 먹는 거 아니고 여러분이 지금 먹는 그 초콜릿 쿠키 아니고 그 캐시 그러니까 여러분이 방문했던 그 기록을 지워서 비행기 회사한테 약점을 노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 번 들어갔다는 걸 알면 걔네는 가격을 계속 조금씩 올리거든요. 근데 이건 호텔도 마찬가지예요. 맞아요. 아고다 이런 사이트들. 그런 거 참고하시고 뭐 다른 기기로 검색해보면 또 다른 가격이 뜰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참고해보시고 구입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에서 하나 더 추가하자면 스카이스캐너, 인터파크 그 다음에 추가를 하는 게 공홈, 공식홈 여기가 더 쌀 때도 있어요. 그거를 마지막으로 한번 체크해보시고 전 마지막에 결국 공홈에서 샀던 적도 있거든요. 그럼 혹시 꼭 가지고 타는 것도 있으세요? 가디건 또는 셔츠 구겨도 되는 걸로 아까 얘기한 빈 텀블러? 그리고 이제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 그리고 수첩 저는 늘어나네. 저 일도 많이 해서 저는 원고를 많이 써요. 열 몇 시간이면은 한 꼭지 가죠. 충분히. 그래서 노트북 수첩 뭐 이렇게 그리고 이제 자주 안 쓰는데도 꼭 넣는 립밤. 그리고 이거는 손을 자주 씻으니까 꼭 넣는 핸드크림. 그쵸. 그 정도일까요? 저도 선생님이 지금 말씀해주신 거 전부 다 넣고요. 아, 네. 역시. 우리 둘 다 기본적으로 비행기에서 일하는 거 좀 좋아하는 사람들이어가지고. 그리고 저는 이제 거기에 더 추가를 하자면 온열 아이 마스크. 현명하다. 뭔지 아시죠? 현명하다. 왜냐면 눈이 너무 뻑뻑해요. 남들 다 자도 나는 안 자고 계속 영화 보고 있고. 안 자니까. 열 몇 시간 동안. 계속 뭐 쓰고 있고 막 이러니까 저는 온열 마스크는 꼭 필요하고요. 중간에 그래서 뭐 5분을 쉬든 10분을 쉬든 나도 챙겨야겠다 이제. 되게 도움돼요. 너무 좋다. 그리고 또 꼭 챙기는 거는 그 가슴 마스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온열 아이 마스크랑
가습이 되는 입과 가습 코를 마스크? 가리는. 네. 저는 늘 일본 제품을 늘 사용했었는데 요즘에는 크리넥스에서 나왔어요. 아이고. 가습 촉촉 뭐 이런 거였나? 그래서 물을 넣어가지고 쓸 수 있는 그런 제품이 있는데 그거를 쓰고 있으면 진짜로 되게 건조해지지 않아요. 우와. 처음 들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굉장히 수상할 수 있어요. 잘 생각해보세요. 눈에는 온열 아이 마스크를 하고 입에는 이만한 가슴 마스크를 하고 맨 뒷자리에.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는 늘 후드티를 입고 타거든요. 어우 수상해. 그 후드를 늘 이렇게 뒤집어 쓰고 54B 이상해. 너무 이상해. 네. 좀 추우니까 늘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렇게 리본을 묶어요. 그러고 귀여워. 있다고 생각을 하면 이제 굉장히 수상한 인간으로 귀여워. 보일 수는 있다. 사랑으로 빠져서 그래. 장거리 타고 싶어. 귀여워. 모이스처라이저도 저도 꼭 챙기는데 뭐 손에도 바를 수 있지만 얼굴에도 바를 수 있는 제품으로 챙기고요. 예, 작은 멀티밤이 네. 좋죠. 그러니까 약간 그 수분 계열 아니어서 안 잡는 거. 그러니까 좀 딱딱한 계열. 예. 그리고 간식 저는 꼭 챙기거든요. 그렇구나. 뭘로 챙겨요? 그냥 입 심심할 때 먹을 수 있는 민트 같은 거라도 민트. 한 가지 정도는 꼭 있으면 좋은 것 같아요. 맞네. 왜냐면 궁금하고 궁금하지.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또 없습니까? 네, 그 정도 챙기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왜 물어봤냐면은 이랑 씨한테 작년에 들은 비행기 템이 저에게 되게 큰 영향을 발휘해가지고. 맞아. 하나 더 있어요. 뭔지 아셨어요? 네네네. 혹시 마사지기. 맞습니다. 꼭 가지고 타는데요. 이번에도 계속 이번 힘들었다. 여행에서 제가 비행기 6번 탔는데 6번 다 가지고 tas거든요. 네. 한 3시간 구간 이런 것도. 네네네. 근데 이렇게 작은 마사지 볼도 있고 아니면 리파케럿 이런 밀어주는 그런 마사지기도 있잖아요. 근데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꼭 가지고 타는데 약간 애착 마사지기 같은 느낌으로 옛날에 오진 선생님이 일본 갔다가 사다 주신 작은 마사지기가 하나 있는데 볼이요. 네. 돌기가 있는 볼이라서 손 같은데 굴리면 되게 시원해요. 그래서 그거를 엄청 만지작거리면 근데 저는 약간 그거를 만질 때 좀 시원하기도 하고 이런데 뭐 림프 같은 데도 눌러주기 되게 좋고 근데 약간 불안을 해소하는 그런 용도로 쓰기도 해요, 진짜로. 진짜 애착이네요. 약간 나한테 피젯 큐브 같은 거지, 마사지기가. 피젯 큐브가 뭔데? 피젯 큐브 뭔지 모르세요? 이렇게 딸깍딸깍해서 좀 불안한 사람들이 많이 쓰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사람 불안책. 불안이 당신을 불안이 나를 더 좋은 곳으로 데려다. 불안이랑 좋은 곳까지 가는 걸 채널 공식적으로 낸 사람이어서 아까부터 지금 비행기를 제일 늦게 타는 이유는 비행기에 타는 사람의 수를 그때 파악하기 위해서라든지 불안을 좀 어떻게 해보려는 그 노력이 많이 담겨 있는 그런 너무 재밌네요. 그래서 근데 그 마사지기 같은 거 기내식 먹고 배에 문질러주면 소화도 잘 되고. 생각도 못 해봤어.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역시 대화를 해야 돼, 그죠? 그 롤러 스타일들 얘기하시는 거죠? 문지르는 그런 것들. 저는 이랑 씨가 그걸 몇 년간 저한테 또 아주 은은하게 영업을 했는데, 뭐 마사지 침대에서도 안 하는데 무슨 비행기야라고 생각했는데 한번 속는 셈 이번에 사서 가지고 가봤어요. 근데 그 방금 얘기한 그 림프. 림프는 여러분 이게 저희가 무슨 사기치고 이런 게 아니고 정말로 그 몸에 되게 중요한 노폐물이 쌓이는데 여기 막 피곤하면 이런 데가 이제 막 불룩해지고 그래요. 그거를 효과적으로 이렇게 해주는 마사지 홈쇼핑이 돼버렸네. 뭔지 밝히지 않을 거야. 무슨 제품인지. 그래서 리파케라. 고민네. 나만의 어떤 그런 그러니까 지압을 할 수 있는 거라든지 뭐 그런 거 하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게 진짜 시원하더라고요. 그쵸. 너무너무 여기가 결려있을 때 되게 솜씨 좋은 사람이 풀어주는 느낌을 비행기에서 느꼈는데, 근데 생각해보세요. 이미랑 이렇게 후드 쓰고 여기 리본 묶고 이거 하고 여기 이러고 너무 수상해. 너무 수상해. 언젠가 얘랑 장거리 기행을 하게 되면 꼭 동영상을 도출하여 5인분에 공식 뿌띠 너무 5인분으로 수상해. 전혀 뿌띠하지 않지만 뿌띠 5인분으로 꼭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보내는 법. 못 자니까 어떻게 시간을 열 몇 시간을 보내요? 그러니까 일단 눈이 계속 피곤해지잖아요. 계속 그 비행기 모니터로 영화를 보고 그러면 그래서 저는 뭔가 이렇게 TTS로 읽어주는 책 같은 거. 이북 전자책 읽어주는 거? 네네.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오디오북은 못 듣고요. 그건 너무 해석이 들어가서. TTS는 약간 AI가 읽어주는 그런 영희가 말했다. 맞아요. 이코노미, 누코노미 이런 거 그래서 조금 듣는 편이고 일하는 거 좋아요. 사실 비행기에서. 왜냐면 그러니까 땅에서 5시간 걸릴 걸 비행기에서는 2시간 만에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도망갈 곳이 없으니까. 네. 일단 인터넷이 안 된다는 게 이 지금 정신 사나운 프리랜서들에게 되게 좋은 그 구속 포인트일 수 있죠. 네네, 인터넷이 안 된다. 저는 비행기에서 그 묘하게 최신 영화가 비행기에 들어와 있는 경우죠. 아직 한국에 개봉을 안 했거나 맞아요. 아니면은 이것도 그렇게 내가 챙겨볼 것까지는 아닌데 사실 보면 재미있을 법한 지나간 영화 같은 거는 비행기에서 굉장한 집중력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비행기에서 영화 한 편, 책 반 권, 글 한 꼭지, 그리고 한 7, 8회 정도의 스트레칭 이면은 전 장기 여행이 되는 것 같아요. 장거리. 네. 선생님 그리고 중간에 와이파이 구입하셔서 저한테 톡하시잖아요. 아, 그걸 말하니? 자, 네, 저기 인터넷이 안 되네 어쩐 했는데. 야, 나 도저히 못 참고. 근데 인터넷을 저기 사서 할 건 없어. 이랑이한테 카톡하기. 근데 내용도 별거 없어. 하지만 하기고 그 위성으로 하는 인터넷이어가지고 어딜 또 지나가면은 뭐 군사적인 이런 문제도 있겠지. 인터넷이 되게 오래 끊겨요. 그래도 환불이 안 됩니다. 선생님 비행기에 계실 때 뭔가 저한테 이런저런 톡을 보내시는 게 너무 반갑긴 하더라고요. 야, 나 지금 몽골 위를 지나고 있어. 그 다음 할 말이 없어요. 저는 아직은 조금 좋네요. 이코노미에서 시간을 보내는 게, 고생은 고생인데, 좀 저한테 소소한 재미가 있는 고생. 아직도 창밖이 그 복도 쪽을 하긴 하지만, 이렇게 옆 사람에게 피해가 되지 않는 한 창밖을 가끔 볼 때, 그 해질 때랑, 너무 예쁘죠? 네. 별 하늘이랑, 그리고 역시 도시에 착륙하기 전에 그 도시의 그 밤 불빛이 보일 때라든지 그게 아직도 저한테가 있어서 좋아요. 네. 저는 언젠가 약간 저의 로망이 있는데 언젠가 이코노미 비행기를 탔는데 제 옆자리에 강아지가 못 살아. 강아지가 앉는 그 로망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근데 보통 제 옆에 주인이 앉고 그 옆에 강아지가 앉을 가능성이 더 크긴 하겠지만 가운데도 되는데. 아무튼 그래서 내가 굉장히 호의적인 사람이다 해서 굉장히 기쁜 비행 시간을 보내고 싶은 그런 묘한 로망이 있고요. 그럼요. 베이비시터 안전하죠. 네. 오늘 방송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뿅뿅뿅. 나고다 얘기를 잠깐 하셔서 네. 결국 우리가 숙소 예약과 숙소 편을 한번 해야겠네요. 나중에 한번 가시죠. 네. 또 이나떠 했던 오지은 씨와 맞네요. 여행이라면 또 남들 못지않게 다닌 이미랑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요. 숙소편 다음 돌아오겠습니다. 별건 없는데 그 맛으로 그 섬섬한 맛으로